팀 EJ 네, 이제 상담 후 재조명하는 시간, 재해석하는 시간 가져보겠는데요. 오늘 선생님 수업, 상담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지금 어깨가 아파요. 좀 애를 쓴 상담이었죠. 예. 네, 일단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상담을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내담자 중심이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내담자의 상황이나 그 현재 그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충분히 좀 배려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워낙 긴장해 있으셔서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긴장이 되게 만성화된 듯한 느낌도 참 많았습니다. 예,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네. 만성화된 네. 긴장과 분노 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 오랫동안 네. 그냥 묵힐 대로 묵혀가지고 가져온 그런 상태. 네네. 그래서 지금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 보이고. 표정도 굉장히 그냥 말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금방 네. 이렇게 처음에 이제 표현을 했지만 뭐 조금 얘기시키면 확 울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경계하는 듯한.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이렇게 깨져버릴 것 같고 해가지고 참 난처한 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상담을 해도요. 이건 장기적으로 좀 할 상담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뭔가 이렇게 한 방에 탁 하고 하는 그런 거는 이제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래서 이번 내담자 상담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역시 들으시면서 힘드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은정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얘기됐던 부분이 사실은 좌절이잖아요. 그렇죠. 어릴 적 시절에 결핍. 실제로 있었을지 아니면 본인은 그렇게 이제 느꼈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과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억도 부분은 왜곡되는 법이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최초 시작되는 지점은 그 좌절인 부분이고 그 좌절이 계속 이제 굳어지고 그 좌절에 대해서 표현을 하거나 표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하거나 하는 이런 쪽으로 한 번도 애를 써보거나 에너지를 쓴 적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속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그것이 부정적으로 있는데 네. 그것을 어떻게든 처리를 못한 상태로 네. 방치된 채로 네네네. 그렇게 놔두니까 네네. 네. 그게 어떻게 변할지 네. 예측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경우에 그게 속에서 이제 차갑게 굳어버리더라고요. 보면 차갑게 굳고 응축이 돼서 그런 자기를 좌절시키거나 좀 건드리거나 하는 그런 작은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부들부들 떠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이제 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단단한 어느 결정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네. 그러다가 네. 어떤 조건이 되게 되면 폭발을 해버리게 되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순간은 옆에서 지켜보면 저 사람이 미쳤나 싶은 네. 거예요. 네. 오늘 내담자 본인도 표현하셨다시피 눈이 뒤집힌다 그랬잖아요. 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자기가 그냥 괴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을 딱 터뜨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또 낭패감, 자괴감. 예. 엄청나죠. 그런 게 몇 번 되풀이되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네. 못 믿게 되고 못 믿게 되는 것뿐 아니라 혐오까지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오늘 웬디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것이 상당히 심한 정도로 진행된.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남자친구. 네. 이렇게 남자친구를 만나서 네. 이걸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생겼고 네. 또 자기 일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분리돼서 저 분리해가면서 좀 적응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힘으로 우리 참나온 방송을 듣고 이제 메일도 보내고 도움도 청하고 네, 네.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충분히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대만큼 그렇게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잠재적인 고객? 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저희 연구소에 오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그것이 이은정 선생님 뭐 이런 비슷한 사례 이거보다 더 심하다 할 수 있는 사례도 다뤄보셨잖아요. 그 친구는 제가 저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고요. 꽤 오래 걸렸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친구가 처음에 우리 상담소 연구소에 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엄마 손에 끌려서 왔었는데 네. 온갖 것에 대한 적개심도 있었고 좌절이 굉장히 심했고요. 좌절도 심했고 네. 또 뭐 색안경이라고 한다면 뭐 그냥 엄청났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수년에 걸쳐서 하셨죠? 네, 한 5년. 그 중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도 하는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은 처음 제가 이렇게 봐도 확 달라졌어요. 네, 굉장히 많이 밝아지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좋고 싫은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좋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 가끔 문자 오는 게 명상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명상할 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건설적인 대안을 찾기도 하고 네. 진짜 건강해진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보면 감사하죠. 그게 제가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욕구이지 않을까 싶어요. 간절한 변하고 제 싶은. 생각에는 웬디님이 네. 남자친구하고 네. 커플로 상담을 하시면은 이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친구도 그동안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대신 жил머져 준 거거든요. 그럼 남자친구도 지금 상처가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받을 정도라면 마음도 있고 기술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르죠, 뭐 어떨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야말로 개념 장착 해가다 보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나중에 이제 두 분이 가정을 이루고 살 때도 네. 뭐 아이들 낳아서 기르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그 경영에 나가고 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응축되어진 이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확 표출되는 게 이제 욱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거 이메일 상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룰 오늘의 이슈에서 욱범죄 얘기 하려고 했잖아요. 이거를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얘기를 해보죠. 연장선상에 놓고 이제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잠깐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혹시 내가 충동 조절 장애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간단한 체크리스트가 있죠? 네, 테스트를 한번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몇 개나 해당이 체크해보세요. 되는지 한번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성격이 급해 쉽게 흥분하며 화를 낸다. 두 번째, 남의 잘못은 그냥 넘기지 못한다. 세 번째, 일이 안 풀리면 해결하기보다는 쉽게 폭발한다. 네 번째, 화를 조절하지 못해 중요한 일을 망친 일이 있다. 다섯 번째,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던진다. 여섯 번째, 무시받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일곱 번째, 잘한 일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여덟 번째, 내 잘못도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된다. 아홉 번째,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운 적이 있다. 열 번째, 화가 나면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다. 11번째, 분노감이 생기면 조절되지 않는다. 12번째, 게임할 때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치민다. 여기에서 그렇다가 몇 개가 나왔을까요? 1개에서 3개면 충동 조절이 가능한 단계라고 보고요. 저는 그 수준이네요. 4개에서 8개는 충동 조절이 조금 어려운 단계. 그 정도까지는 뭐 심각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은 전문의 등의 심리 상담이 필요한 단계라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테스트를 별로 안 해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충동 조절 장애가 또다시 이제 사회 이슈화 되었나 이제
보면 최근에 그 우범죄에 대한 얘기 혹시 뭐 그 몇 가지 사례들이 있죠. 네. 그 이슈됐던 그런 사건들이 가장 최근에 거가 이제 양주마트에서 분신 사건. 아이고, 그것도 사연을 듣고 보니까 네. 참 억울할 만도 하더라고요. 그죠? 네네. 그래도 그렇게 계약 문제로 이제 분신 자살까지 이제 이루하고 죽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가장 최근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있었죠.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차로 4차례나 들이받았던 이런 사건들. 그리고 이제 말다툼 끝에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았던 이제 수원에서 있었던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도로 옆에다가 경적을 울렸다고 가스총을 이렇게 위협한 이런 사건들. 그건 뭐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이런 묻지마 범죄라고도 할 수 없는 욱해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 뭐 묻지마 범죄 같은 거는 주로 사이코패스나 뭐 네네네. 그들의 범죄인 거고. 이거는 전혀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 가해자가 가해를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피해만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냥 욱해서 그냥 우발적으로 예. 일어나는 거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요즘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10대에서 30대. 그러니까 요즘의 젊은이들이 옛날에 이게 비해서 이런 성향이 네, 커졌어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 거랑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사회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경쟁지형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새로 세우기. 경쟁에 네. 내몰리다 보니까 네. 이제 좌절감도 커지고요. 그런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충동 조절에 대한 그러한 만한 어떤 인성을 갖춘다든가 하는 그런 이제 도덕이라든가 이런 교육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이제 돈 하면서 이렇게 미쳐가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인간적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잃어가면서 인간성이 많이 상실돼 가잖아요. 팍팍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완충되는 부분이 없어진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도 아니면 모식으로 네. 그냥 확 이렇게 불같이 그냥 화가 나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자식이 한둘 이렇게 밖에 없다 보니까 부모가 대체로 자식들의 욕구를 거의 좌절 안 시키고 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장. 그러니까 자기 떼쓰면은 다 되고, 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버린 데다가 이제 안 되는 현상을 맞이했을 때 그걸 어떻게 다룰 줄은 모르는 거죠. 네네. 네. 그 반대로 또 아주 억압적이고 막 폭력적이고 이런 데서 자란 사람은 그걸 배워서 이제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특징적인 거는 이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 네. 전체를 볼 시각이 협소화 돼버려서 뭐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런 충동 조절 장애라는 것이 외부적으로는 그런 어떤 경쟁적인 구조의 사회 분위기라는 거하고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인 성장 환경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원인으로 이제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이미 욕구가 맞춰지기를 네. 욕구 충족이 당연한 것이고 네.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라든가 자기가 양보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들을 수용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철이 없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좌절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더 커지게 되면은 자기 파괴적인 형태, 자살률이 증가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분노를 바깥으로 표출 못하고 그냥 그거 이제 자기 안으로 향하게 되면 자살까지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몸은 성장했는데 우리의 정신적인 거나 내면은 성장하지 못한 데에서 이제 오는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성장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네. 기형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왜 얼마 전에 균형을 잃어버린 성장이죠. 네. 얼마 전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인류대 나오고 또 번듯한 기업에 잘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많이 있고 그런 친구가 자기 일가족들을 죽였잖아요. 자기도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살은 실패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빚진 것보다도 갖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빚 갖고 새로 출발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옛날처럼 잘 나가지 못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또 거기에다가 잘 살고 있는 부인과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 없이는 이들이 불행할 것 같아서.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네. 그러니까 고학력자고 우리 사회에서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기형적인 네. 성장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네. 거죠. 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묵인하는 거죠. 왜곡되면서 네.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끔찍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도 보면 공부를 잘하거나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다른 부분에서 성질 좀 못되고 이렇게 해도 막 용서되는 분위기죠. 예, 용서가 되고 수용이 되는 이런 분위기. 조장하고 허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욱하는 게 있어. 근데 난 뒤끝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병으로 보고 이것이 부끄럽다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욱해서 순간적으로 그랬다는 것을 용서하는 분위기여서는 안 돼요. 네. 충동적으로 했다 하는 것이 계획적으로 한 것보다 더 형량이 작고 정상 참작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네. 어떤 이성적인 조절 기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게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렇게 막 그냥 충동적으로 막 하고 이런 사람도 현실적으로 무슨 자기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나 무슨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정신 바짝 차리거든요. 네. 그 피해가 자기에게 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욱해서 이렇게 했다. 눈에 뵈는 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순간에도 직관이나 이런 이성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발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가 화가 치미는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그러니까 몸 안에서 이제 네네. 어떤 물질이 분비가 그리고 되죠. 이제 상황에 걸맞지 않는 이제 분노가 발생하고 이성적 판단을 이성적 판단을 하는 그 전두엽 기능이 마비가 되고 이미 틀어져 버린 거예요. 네, 자기 행동이 브레이크가 그 고장난 결과에 겁니다. 대해서 예측을 이제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폭력 행동을 이제 표출을 하고 그런데 1시간 이내에 분노나 발작은 사라지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려면 네. 이거를 용인해주는 분위기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미친 개는 몽둥이로 그러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사회적 양심이 발동해야 되는 우리 맞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지고 네, 이게 남의 일이거나 누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싸웠는데 술 먹고 싸웠다. 그래서 정상 참작이 된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술 먹고 싸운 것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해야 됩니다. 주폭? 심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네. 주폭척결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있었는데 충동 조절을 못한다. 네? 이거를 동정의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내 마음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 하는 인식이 어릴 때부터 바뀌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 양심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사회가 있기 이전에 우리 가족이라는 단위가 있고 가정이라는 단위가 있잖아요. 가정이 가장 네. 기본적인 네. 사회 단위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충동 조절 장애로 보여지는 그리고 욱하는 이제 이게 나타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대안을 하고 아니면 스스로 자각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도 욱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대안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 네. 참나원에서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들이 다 그 대안들입니다. 맞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그런 방법, 뭐 호흡 조절한다든가, 네, 뭐 긴장을 호흡이 이제 푼다든가. 가장 기본이긴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예. 또 그 상대방이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이렇게 맞부딪히지 않고 이제 오히려 그걸 갖다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나 저는 이제 우리 아이 어릴 때 써먹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욱하거나 이렇게 감정이 막 치밀어 오르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 게임하면서 막 치닫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방치하고 놔두면 이제 그냥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 계속 이제 치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게임 이제 하고 놀고 이제 이러고 있으면 보통 이제 그 게임 시간을 정해놓고 하거나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이제 나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이에게 항상 너 거울 한번 보고 올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왜? 그리고 가서 거울 보면 자기가 봐도 자기 얼굴 이상한 거예요. 뻘게 가지고. 좀 화가 나 있으면. 네. 불만족스러워. 그리고 이제 화가 아니라 흥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하면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모습을 이제 보게 했더니 자기도 조금 되게 뻘쭘해하고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든 깨워서 자신을 볼 수 있다면 네, 네.
브레이크가 작동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울을 보게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도 이제 웬디님한테 이제 안내해드리고 싶었던 게 화를 잘게 쪼개서 내는 거. 있는 것들을 뭉쳐놨다가 응축해서 이렇게 터트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고. 예. 김빼기 작전이죠? 네, 하나씩 하나씩 그때 쓱 풀어버리는 거죠. 네, 예. 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렇게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거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깊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울증이 화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우울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처방 같은 거 있죠. 햇볕 보게 하는 거, 그리고 햇볕 보면서 밝은 데서 좀 몸을 움직여서 걷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빠져 있지 않고 거기서 네. 탈출하는 거.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도움 청하는 거. 그러니까 성찰과 소통. 네. 그것이 거의 인간관계 문제들의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욱하는 면이 있어요라고 하면 아까 안내해드린 대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스탑 먼저 멈춰보시고요. 그 다음에 think. 지금 이게 화낼 만한 일인가 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choose.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면서 얘기를 해보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그리고 그거야말로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되는 거죠. 아까 리스트에서 해당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해석 상담에 이어서 함께 혹시라도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오늘의 이슈 욱하는 이성질 먼저 다뤘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 함께 나눴고요. 구체적인 얘기도 저희가 책임을 가지고 계속 또 얘기 나누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우리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방 선생님, 이 선생님. 저는 37세 여자입니다. 참나 오늘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들으면서 한 번쯤은 나도 내 마음을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몇 번 메일을 쓰다가 포기하길 수차례 이제서야 메일을 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좋은 추억 단 한 조각도 없습니다. 어릴 땐 사랑받지 못해서 커서는 모순적인 행동이 증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심각하게 아프신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 회복되신 게 저에겐 위협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한 집에서 투명인간으로 살다가 제가 결혼하게 되어 떨어져 있다 보니 세상에나 이런 마음의 평화는 생전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떨어져 생활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지만 가장 큰 힘은 남편입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밉고 뒤틀려 있던 저를 온전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남편을 만나고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닮은 사람끼리 만나는 건지 남편도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한 걸 몇 차례 수술로 살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수술을 하며 참 많이도 고생했습니다. 안쓰러울 법도 하지만 아버지는 약한 장남이 싫으신 건지 물론 다정하신 성격도 아니지만 남편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가족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으로 상처를 주십니다.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얘기합니다. 왜 아기 때 외할머니는 나를 살렸을까? 외할머니가 원망스러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한번 했었습니다. 아픈 아들의 결혼에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지만 그 결혼은 8년 만에 끝났습니다. 제 남편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그걸로 마음을 공격하고 자존심을 짓밟아가며 전 부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으로 정신 놓고 있을 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 공장으로 들어가 일을 배우고 그렇게 일한 지 이제 4년째입니다. 전엔 안 보고 살았지만 이젠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마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권유로 정신과 상담도 다니고 저와 살게 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진행형입니다. 차라리 다른 일을 해보자고 하면 지금 이 나이에 여기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없다며 자포자기합니다.
저도 비겁하게 순응하면서도 나 때문에 더 힘들지는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괜찮다고는 하지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너가 무조건 1번이다. 힘들면 언제라도 때려쳐라. 내가 벌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처럼 아버지를 안 보면 좀 나아질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일은 저도 해결 못한 일이기 때문인지 이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너무 무기력해지고 답답합니다.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게 정말 싫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도울 힘을 갖는 것이 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할지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이런 사연이 올 때 참 난감해요. 어떻게? 문제의 중심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남편과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 문제잖아요. 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든 안에서 밖으로 나가든 우리는 해야겠죠? 이 방송을 남편이 같이 들으실까요? 그리고 남편이 만약에 사연을 보내면 이분이 보내신 것과 같은 이런 내용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난감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면 사연 보내실 때 이렇게 포커싱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안대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나의 문제. 내 중심. 나에게 일어났던 일. 나에게 보이는 거.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재구성을 해보면 지금 아버지하고 관계 문제 갈등, 피할 수 없는 갈등 상태에 놓여 있는 그래서 막 극단적인 자살 생각도 하고 하는 이런 남편을 보고 일어나는 나의 안타까움이나 답답함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게 이제 포인트가 돼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이 사연을 보면 자꾸 이렇게 이 남편이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조언을 하고 싶은 충동이 자꾸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방송을 믿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포인트를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마음으로 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윤 선생님 무슨 말씀 좀 해주세요. 막연해요. 일단은 여기에서 너가 무조건 1번이다. 힘들면 언제라도 때려쳐라. 내가 벌면 된다라고 이제 격려하고 지지하는 거잖아요, 남편을. 어때요, 이런 방법은? 최선 아닌가요? 그리고 진심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최선이고 진실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사상누각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기도 자기 일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무기력하고, 공허하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 거죠. 뭔가 이렇게 뒷심이 딱 없는 것 같은. 마치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 정말 그렇게 느낄까요? 누가? 이분이? 여기 행간에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느껴져서. 그러니까 오히려 네.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캥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캥기지 마세요. 과거에 어찌됐든 현재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고
네가 항상 이린 것도 많고 내 말이 진심으로 맞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는데 자격이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캥기지 마시고 뭐 허무해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뒤돌아보지 마시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도리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남편이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나 이런 거, 그걸 어떻게 다 커버하려는 생각을 하면 이제 막막한데, 그것까지 생각지 마시고요. 그냥 허용된 이 사람의 인생에서 나에게 허용된 부분,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죠. 좀 더 힘을 붙여드릴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오히려 한계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둘이 아무리 소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내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남편을 통해서 많이 치유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커버할 수 없듯이 남편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고 할수록 아쉬워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하는 것 자체를 안 하는 게 좋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에너지를 쓰게 되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쪽으로 쓸 에너지를 차라리 돌려서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허용되어 있는, 네, 내가 할 수 가능한, 있는, 네, 그것에 몰두하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네. 부족함 느끼지 말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결핍감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것의 괴로움을 아니까. 그렇죠. 현재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 값지고. 값지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귀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다 윈윈 아닙니까? 그래서 더 짙게 남편에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최고의 파트너. 그러니까 과거의 삶까지 깨끗하게 하려고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좀 깨끗하게 잘 가고 싶은 이런 마음. 아니 그거를 배경으로 쓰는 거죠. 그걸 배경으로 써서 현재의 삶에. 맞아요. 그거 그렇죠. 지난번에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밤하늘에 별이 더 빛나 보이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그 원리입니다. 네. 낮에도 별이 있긴 하지만 밤하늘의 별이 더 반짝이는 그렇게 하면 거는, 노력할 거 없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나의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이런 남편을 더 많이 이해하고 남편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게 거짓이 아니라 이 37세 여자 사연자님이 훨씬 더 이게 진심이고 진정이라는 자기 마음에 힘을 좀 더 실어주신다면 그게 지혜로움입니다. 네. 지혜로운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믿어 의심치 마시고 정말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캥기지 마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메일 상담까지 이제 정리 다 했고요. 우리 이제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우리 덕담, 올해 새해 덕담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꽤 많이 들어왔죠? 네. 그리고. 그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그 내용도 같이 소개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거야, 이은정 선생님 마음이죠. 그 덕담들이 다들 덕담이에요. 그래서 덕담을 보내주신 분들 그 별칭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몇 번 겹치는 분도 계세요. 커피 한 잔님이나 이자벨 아자니님, 윤윤님 같은 경우는 저희 이렇게 단골이시죠? 단골 그 댓글 이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정보가 있으니까 어떤 부분 원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이제 거기에 저희가 맞춤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면 아이님, 그리고 알 수 없음님, 그리고 다르마님 이렇게 또 댓글 덕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저희가 그 적절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나 이거 원합니다라고 이제 해주시면 저희는 고민하지 않아서 좋고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사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셔서 그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따뜻한 글들 참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세상은 참 살만하죠? 부분 따뜻하고 부분 삭막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상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고 봅니다. 좋은 걸 좋게 보는 거는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잘 극대화 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굳힐 것인가 하는 것도 이런 우리 말이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심청정, 국토청정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라는 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깨끗하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기 마음에 어떤 사념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 세상을 볼 때도 맞아요. 그런 부분을 자꾸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참 살맛나고 아름답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정치는 개떡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눈 가리고 아웅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니들이 마음을 잘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제로 또 그렇게도 하고요. 그죠? 네, 정말 저는 옛날에 김영삼 씨가 대도무문을 갖다가 즐겨 썼던 것이 그게 참 그 사람이 그 뜻을 알고 썼을까 싶어요. 정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될 때고요. 맑혀야 할 때고요. 그리고 책임의식 통감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일을 내가 책임질 때 그때 당당해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희망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다룰 거 다 다뤘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오늘은 제가 이제 감기 투혼으로 지난주에 이은정 선생님의 고생에 이어서 릴레이로 오늘 고생을 좀 했는데 그래도 끝날 때쯤 되니까 이렇게 괜찮아지네요. 아쉽게도. 몸 빨리 이렇게 좀 쾌청하셨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참나원 공교롭게도 이번 달에도 공개 방송은 좀 한 달 미뤄야 되는 내부적인 상황이 있죠. 협동조합 총회 네. 관계로 해서 네. 일정이 겹치고 해가지고 네. 그냥 이참에 네. 한 달 더 뒤로 밀어서 공개 방송은 4월 달이나 돼서 하게 될 네. 것 같고요. 대신 우리 1주년 됐잖아요. 네. 뭔가 재미난. 그래서 1주년 특집으로 곧 뭔가 하나 올라갈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도 팀 EJ로서 이 협동조합에 힘을 실어야 될 때니까 올해 이번 달에는 건너뛰고요. 4월에 재미나게 모여서 한바탕 또 봄잔치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때 많이 와주세요. 네. 네. 이제 우리한테 이제 보내주실 얘기 다시 한번 안내를 할까요? 네. 우리한테 보내줄 얘기가 눈뜬. 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로 알게 된, 네. 그래서 눈을 뜨게 된 네. 그런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눈뜬 얘기 기대돼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를 많이 올려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좀 되고요. 대단한 내공의 글도. 네. 저희 집사람이 이걸 네. 열심히 꼬박꼬박 모니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자기는 글을 못 올리겠대요. 글 올리는 수준들이 너무 대단해서. 근데 기죽지 마시고 좀 해주세요. 잘 들으셨죠?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누구누구의 아내 해가지고 또 올라올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방송 정리하고요. 그리고 항상 더욱 새롭게, 그리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